청산리 전투에 패배한 일본은 이제는 그 봉오동 전투 때 패한 거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본이 흥분을 해요. 왜냐하면 봉오동 전투만 하더라도 이건 뭐 불의의 일격 이러면서 이제 일본이 정신 승리를 했거든요. 우리가 보통 지고 나면 정신 승리 하잖아요. 아, 내가 방심해서 맞은 거야 뭐 이런 거. 우리 남자들 맨날 그 싸우고 나서 얘기한 거 있잖아. 누가 이겼냐 뭐 이러면 지지 않았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겼어는 아니지만 그러고 있었는데, 이 청산리 전투는 이건 준비된 병력이 들어갔는데도 깨진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일본이 완전히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독립군에 대한 인식도 제고되죠. 이게 원래는 별거 아닌 애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 근데 야, 이게 별거 아닌 애들이 아니구나. 그리고 봉오동 전투 꼭 보세요. 그 영화를 보면 느끼겠지만 일본군이 생각할 때 진짜 걔네들이 별거 아닌 애들이 아니야. 왜냐면 거의 7, 8년 훈련을 받아놓은 애들이거든. 만주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7년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알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얘기 좀 해보세요. 적어도 한 상병 정도 돼야 고개 내밀고 총 쏘는 거 아니에요? 실제 전쟁 나면? 일병까지는 고개도 못 들어. 일병들은. 일본이 독립군 소탕 작전을 이제 수립을 해서 대대적으로 이제 안가품을 하는데, 웃긴 거는 독립군들이 이제 독립군들을 소탕하려고 일본 군대가 완전히 다 산계해서 이제 막 수색 작전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독립군들도 살아야 되니까 옷을 벗고 일반인의 복장으로 갈아입어요. 군복을 벗고. 그리고 그 한인 촌락 거기서 그냥 농사 짓는 것처럼 사는 거죠. 농사꾼처럼. 근데 들어왔는데 이제 독립군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은. 근데 일본 기록이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상한 느낌이 있겠죠. 이렇게 보면 독립군 같은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느낌이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쟤 농부 아닌데 막 이런 거 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우리 저기 노량진에 있으면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노량진에 있으면 이게 밖에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밥 먹을 때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서로 누군지 몰라도 저 선생님이 학원 선생이라는 걸 알아요. 서로. 분필 냄새가 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한테. 무슨 얘기인지 알죠? 군인들끼리는 또 알아보는 게 있잖아. 그래서 이제 몇 명 잡아서 뭐 족치면 끝까지 또 아니라고 그럴 거 아니야. 죽이고 이제 이러다가 이제 계속 발견이 안 되니까 이제 광분해서 민간인들까지 다 죽이게 돼.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간도 참변이야. 그러니까 간도 일대에 많은 무고한 양민들도 이제 학살이 되죠. 여기가 이제 완전히 여기가 난리가 납니다. 일본인들밖에 기록을 안 해놔서 사실 이것도 알 수가 없는데, 일부 기록들을 발췌해서 얘기하면 일본의 만행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 그 이상이에요. 이때 당시에도 살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불 지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독립군들이 숨어 있다는 걸 아니까 남자들을 묶어놓고 자기 부인을 막 강간해요. 그리고 딸을 강간하고 남자들을 묶어놓고, 그래 여기다 저기 막대기 같은 데다 이렇게 쭉 남자들을 묶어놓고 보는 앞에서 막 강간을 해요. 그러니까 나오라 이거죠. 나오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사실 일본이 저지른 만행은 물론 전쟁에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 또 해석해 보면 자군의 아군의 피해가 너무 많았었다, 뭐 이렇게 하겠죠, 물론.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그 악질적인 일들을 많이 벌였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군들도 이걸 보다가 더 이상 이렇게 계속 가만히 있으면 너무 민간인 피해가 많아질 것 같아서 다시 군복을 입고 일본군을 유인하기 시작하죠. 나 여기 있다. 이제 고마해라. 여기 있다. 그리고 이제 독립군은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군이 독립군을 따라 어떻게 해요? 추격을 해오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죠. 이게 이제 간도 참변입니다. 이 간도 참변이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그러니까 한 2개월 정도 2개월 정도 펼쳐지는데 이때 엄청난 민간인이 죽습니다.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결국 간도참변 이후에 많은 민간인 학살이 일어나죠. 촌락, 방화, 뭐 강간 등 이로 입에 담기 힘든 일들을 일본이 벌이죠. 그리고 이제 독립군은 이동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독립군이 이동을 한 이유는 두 가지겠죠. 더 이상 이제 민간인의 피해를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이참에 독립군을 이동을 시켜서 독립군 체제를 정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간도참변 과정에서 죽은 독립군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편제도 다시 해야 되고 독립군들을 재정비해야 되니까 독립군 이동이 시작됩니다. 독립군 이동이 시작되죠. 이게 이제 12월이에요. 12월 말에 이제 이동을 시작하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밀산부로 이동을 해요.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밀산부가 어디냐면 여기가 밀산부예요. 소련 만주 국경지대인데 일로 이제 독립군이 이동을 한 겁니다. 여기가 간도참변이에요. 이쪽에서 간도참변이 일어나니까 독립군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죠. 이 독립 밀산부로 이동을 해요. 이 밀산부로 이동해서 독립군을 정비하죠. 그래서 독립군 정비 과정에서 많은 독립군들을 통합해요. 지금 독립군들이 여기 보는 독립군들만 해도 꽤 되죠. 뭐 저기 대한독립군, 국민회군, 군무도독부군, 그다음에 북로군 정서군, 그다음에 뭐 천주교 항일 무장투쟁단체인 대한의민단, 뭐 많이 있거든요. 국민회군뿐만 아니라 국민회군에서 파생된 군대도 있고, 이 군대들을 이제 하나로 묶어서 뭐를 만드냐면 대한독립군단을 만들어요. 대한독립군단을 만들죠. 이때 총재는 서일이라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서일이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또 등장하니까 우리 수험생분들은 아니 김자진이면 김자진이고 홍범도면 홍범도지 왜 또 서일이 등장하는가? 여러분들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있죠.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중대병력을 지휘하는 지휘관과 대대병력을 지휘하는 지휘관과 연대병력을 지휘하는 것과 사단병력을 지휘하는 건 달라요. 군대에선 완전히. 그러니까 중대 정도의 지휘를 하는 거는 실제로 실전 경험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중대병력. 근데 사단 규모의 병력은 전문적인 어떤 장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어렵죠. 이거 전략 전술도 마찬가지고. 대대병력으로 싸워본 사람과 사단병력을 운영해본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6.25 전쟁 때 메가더 총사령관 이런 사람처럼 연합군 병력 총병력 뭐 예를 들어서 85만 이런 군을 운용하는 사람은 뭐 80명 이렇게 해서 소대 각계전투하고 이런 거랑은 이게 다른 거야. 이 머릿속이. 서일은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장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물론 일본 육사 출신은 이후에도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지청천 한국광복군 사령관은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독립군이 돼서 또 많은 기여를 하게 되죠. 대한독립군단이 이제 설립됐는데 여기까지 자 보세요. 여기까지 일본군이 추격을 해와요. 왜냐하면 지도를 잘 보면 여기까지는 어느 령이에요? 중국 땅이죠. 근데 중국에서는 일본 군대가 활동할 수 있도록 이미 외교적 양해를 구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일본군이 추격을 해오니까 독립군들은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일로 확 들어가 버립니다. 이제 소련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소련까지는 못 따라오는 거예요. 소련령으로 들어가면 소련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일본군의 추격이 여기까지 오자 소련령으로 다시 이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소련령으로 이동한 군대를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물어봐요? 이제 재수없다고 하지 마시고 밀산부에 집결했던 대한독립군은 이렇게 되는 거야. 소련령으로 이동하였다 이러면 맞는 것 같지. 근데 대한독립군단이 돼야 되는 거야. 소련령으로 들어갈 때는 대한독립군이 온 거는 맞아. 근데 여기서 대한독립군단이 되는 거거든. 대한독립군단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소련으로 들어가는 거지. 대한독립군이 소련으로 들어갔다 이러면 안 돼. 선생님, 대한독립군단 내에는 대한독립군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 같아. 알겠어? 모든 독립군이 다 하나야. 그러면 소련령으로 이동을 한다. 이 소련으로 들어가는데 이 소련이 어디냐면 자유시. 여기를 이제 소련 그 지명으로는 스보보든이라고 불러요. 자유시 이동이 시작되죠. 여기가 스보보든입니다. 스보보든이 이런 거는 왜 써주는 거예요? 잘난 척하려고 써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강사가 잘난 척하면 죽는 거야. 강사는 시험 내용만 해주면 돼. 스보보든을 알면 뭐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 사료. 그러니까 사료에서 자유시라고 안 주고 스보보든으로 이동한 이렇게 나오니까 써드리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잠깐 쉬었다 갈 거예요.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한 거거든. 근데 이 대한독립군단이 이쪽으로 딱 이동을 하니까 여기 보세요. 이쪽으로 딱 이동을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만주 지역의 밀산부까지만 해도 여기에 한인촌들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밀산부에만 해도 그 전에 이제 원래는 이 전파트에서 배운 건데 한흥동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한국인 마을들이 있었다고. 그럼 그 한국인 마을들에서 이게 독립군들 음식도 해주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진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어요. 한흥동에 모여있던 그 마을 사람들이 독립군들 밥을 해주는데 이게 한 4,700명 정도 됐대요. 근데 밥을 해주는데 하루에 이제 한 끼씩만 주는 거예요. 근데 밥을 해주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자가 가마솥에서 밥을 하다가 기절했어요. 알고 보니까 영양실조야. 그러니까 밥을 못 먹은 거야. 한 4일 정도 밥을 굶은 거예요. 근데 독립군들 밥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밥 냄새에 실신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초인적인 힘으로 독립군들을 먹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안 먹어도 되니까 독립군들 밥 해주려고 그 밥 해주는 여인들이 그 밥에 손을 안 대는 거야. 그러다가 영양실조가 걸려서 그 가마솥 앞에서 쓰러지는 거지. 응? 자유시로 이동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국인이 없어 하나도. 그러니까 일단 하루에 밥을 먹는 게 문제지. 밥 먹는 게 문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동된 게 12월 말이거든 또. 얼마나 추워 저쪽이 또. 이쪽이 얼마나 춥겠습니까? 여기가 하얼빈이야. 여기는 뭐 말도 못하지. 응? 그래 이제 서일은 그래도 이제 육사 출신이니까 머리가 이제 돌아가죠.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소련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내전이 발생했어. 적세군과 백세군이. 그러니까 이제 서일은 이거 소련 내전에 참가하자. 뭘로? 용병으로. 왜냐면 다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 아니야. 그리고 다 기본적으로 뭘 들고 있어? 총을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협상을 해서 적세군으로 들어가요. 이 대한독립군단이. 근데 적세군으로 이제 들어간 독립군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잠깐 쉬었다 하겠다는 거야. To be continue.